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 성벽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성벽. 빙고. 이번 주에 대해서는 암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역입니다. 면역. 근데 이제 면역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던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역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면역을 높일 수 있을까요? 면역이 도대체 뭔가? 이거부터 좀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암 환자 면역력을 높이는 법.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면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면역이 마치 성벽 같은 거다. 뭔가를 딱 막아주는 거다. 두 번째는 면역이 경찰이다, 경찰. 그런데 어쩌다 경찰? 그러니까 그냥 본투비 경찰.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예 경찰로 타고난 애들도 있고 시험을 봐가지고 좀 자격을 갖춘 그런 경찰도 있습니다. 우리 면역을 크게 보면 성벽과 경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찰은 또 다시 본투비 경찰, 태어날 때부터 그냥 경찰, 그리고 시험을 봐가지고 경찰이 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면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면역은 성벽이다, 성벽. 우리 몸을 지키려면, 한 도시를 지키려면 벽이 튼튼해야 되죠?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지키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. 면역이 성벽이다.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서 성벽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성벽. 피부. 빙고. 예습을 하셨나 봅니다. 첫 번째 면역은 피부입니다. 피부.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상처가 잘 난다. 그러면 면역이 약한 겁니다. 우리가 면역에 좋다는 뭐 홍삼, 뭐 또 마늘, 뭐 이런 거 막 먹고 이런 거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아주 튼튼해야 돼요. 저는 피부가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. 약간 색깔이 좀 진해서 그렇지 피부는 아주 튼튼합니다. 근데 피부가 튼튼한 거 이거 하고 이거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만 안 씻어도 때가 잘 껴요. 그러니까 이게 밀면 때가 엄청 많이 나와. 이게 아마 피부 세포들이 빨리빨리 탈락하는 거하고 약간 제가 땀이 약간 끈적한가 봐요.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빡빡 씻어도 별로 피부가 상처 나는 법이 잘 없어요. 자, 첫 번째 면역은 피부입니다. 피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, 화이트닝 이런 거는 뭐 면역하고 관계 없겠지만 피부가 아주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은 면역에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 잘 해야 됩니다.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? OECD에서 제일 암이 많은 나라 어디였죠? 호주예요, 호주. 호주가 OECD 국가 중에서 500명이 넘습니다. 10만 명당 500명. 우리나라는 300명이 안 되는데, 호주는 500명이 넘어요.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다 뒷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, 호주는 굉장히 태양빛이 강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피부하고 관련된 암들이 더 많지 않을까, 태양하고 관계된 암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거, 그리고 적당하게 보습을 잘 해주는 거,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. 그리고 피부는 뭐 피부샵, 뭐 피부과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면역하고 엄청 관계가 많습니다. 피부랑 장은 원래 처음부터 이제 같은 곳에서 기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그게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장도 장 면역도 엄청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하도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피부가 나빠집니다. 인상 쓰고 다니는 거. 그런 거 굉장히 이 피부 건강에 나쁘고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
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. 평소에 미소 짓는 것도 있고, 엄청 기분이 좋아서 막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고, 이렇게 핑크 러브 하트가 나오는 그런 얼굴도 있죠. 그리고 때로는 슬플 때 진짜 슬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. 어떤 사람들은 슬픈 거를 자꾸 이렇게 억제하려고, 피하려고 막 울음을 참는다든지, 막 슬픈 거를 뭐 다른 걸로 막 술로 대체한다든지, 이런 거 다 좋지 않아요. 우리는 모든 감정이 있는 그대로, 감정 그 자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. 어떤 감정이라도. 심지어는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도 죄가 없어요. 다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문제죠. 예, 우리가 지혜롭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배워야 되겠지만, 분노 자체를 우리가 나쁜 것으로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늘 약간 센스 있는,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아주 중요합니다. 설사 여러분이 암이 걸리셨다 하더라도 자기의 다가오는 그런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, 그 감정 밑에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피부도 건강해집니다.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어떤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. 모든 감정은 죄가 없다.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. 두 번째 성벽이 호흡기 점막입니다. 요새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호흡기 질환이 훨씬 더 많아졌죠. 원래 보니까 막 독감도 세지만, 독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기 같은데도 엄청 그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바이러스들이 서로 이제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,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. 호흡기 점막도 피부나 똑같아요. 호흡기에 있는 피부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, 이것이 또 하나의 그 면역입니다. 그러니까 호흡기 점막도 면역이다.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호흡기 점막을 튼튼하게 관리하려면 특히 요새 겨울철 같으면 가습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. 이것도 또 장면역이 중요합니다. 호흡기 점막에도. 그 다음에 영양제로는 뭐 아세틸시스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점막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영양 보조제죠. 글루타민 같은 것도 좀 점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가 장점막인데요. 이 장점막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. 다 얘기는 따로 나중에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장점막은, 장은 소화기관만이 아닙니다. 장점막은 그 자체가 그 면역기관이기도 하고, 두 번째,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장 틈 사이로 들어오는 이런 그 나쁜 세균들이 만들어낸 독소라든지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이 이렇게 혈관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, 그것이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또 그것이 또 뇌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. 상당히 많은 그 우울증,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, 그 다음에 틱 같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장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장하고 관계가 많습니다. 이런 걸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죠. 장 틈 사이가 원래는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 그 장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문제, 특별히 이렇게 뇌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 이런 이 장누수 때문에 실제로 비만이 일어나기도 하고요. 또 이런 장누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이런 정제탄수화물, 흰쌀밥, 밀가루, 달달한 그 설탕, 튀긴 음식들, 이런 것들이 다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면역은 곧 성벽이다, 이 테오도시우스 성벽인데요.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성벽이라고 알려져 있었죠.
자, 이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면역은 우리 몸도 아까 봤듯이 피부, 호흡기 점막, 장 점막 이런 겹겹이 이 면역이 이렇게 그 성벽처럼 싸고 있는데 그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들이 물론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. 그런데 암은 이 안에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성벽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. 일단 암이 한번 생기고 나면 성벽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지죠.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과 같은 그런 감염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또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지 일단 들어와서 암이 되어버리면 이 성벽이 별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은 경찰이라는 거예요. 면역이 경찰이긴 한데 경찰도 종류가 두 개예요. 본투비 경찰.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아예 경찰로 타고났어.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는 경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본투비 경찰을 이제 다른 말로 선천 면역. 태어날 때부터 있다. 이런 뜻입니다. 두 번째는 시험 본 경찰을 이제 후천 면역이라고 합니다. 자, 본투비 경찰하고 시험 본 경찰하고 어느 쪽이 더 힘이 셀까요? 자, 본투비 경찰은 굉장히 빨라요. 마동석 엄청 빠르죠? 근데 혼자 놀잖아. 그래가 물론 혼자서도 다 하긴 하더라마는 엄청 빠른 데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는 강력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는 시험 본 경찰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. 다만 이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니라서 약간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느려요, 이 사람들이. 자, 요런 이제 경찰 그 특공대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훈련을 받죠. 마찬가지로 시험 본 경찰, 후천 면역은 저기 이렇게 다 트레이닝을 받습니다. 자, 우리 제일 대표적인 면역 세포들이 백혈구인데 이 백혈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